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유수영입니다. 이번에는 MEP 설비와 관련한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말 프로젝트 때 슬라이드 54개를 만들고 발표를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넘기면서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장면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중간 프로젝트 때 구조 분석을 하였던 건물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와 검토를 한 뒤에 MEP를 적용시킬 설비 모델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MEP를 소방과 조명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 조명 설비를 통한 에너지 분석 및 인사이트 프로그램을 연계하여서 에너지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프로젝트 때 처짐을 줄이기 위하여 이렇게 이방향 슬래브에서 일방향 슬래브로 가정하여 구조 분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천장이 없는 237 강의실을 통해서 이 볼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고 실제 일방향 슬래브였던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봇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처짐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 중간 프로젝트 때 사용했던 모델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MEP 설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왜냐면 이 28-3동은 규모가 너무 크기도 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MEP에 대해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조그만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소개는 28-3동이고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8-3동이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이 MEP 설비 모델은 또 따로 정했습니다. 이 설비 모델은 437 강의실 그리고 과 사무실, 회의실까지 포함하였습니다. 기둥 크기와 처짐은 중간 프로젝트 때 분석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제가 만든 설비 모델입니다. 레빗으로 만들었고 템플릿은 건축 템플릿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가 437 강의실이고 바로 맞은편이 과사무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회의실. 저는 이렇게 설비 모델을 작게 구획하였습니다. MEP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MEP는 이 메카니컬, 일렉트리컬, 플럼빙의 약자인데요. 저는 여기서 기계와 전기 부분을 선택하였습니다. 기계 파이프에서는 습식 방화와 관련된 설비를 진행하였고 전기 분야에서는 조명과 관련한 설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이 조명과 관련한 설비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다들 메카니컬, 일렉트리컬, 플럼빙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얕게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플럼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쪽도 되게 쉽고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MEP에는 심화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비슷한 느낌으로 발표를 준비해 올 것이기 때문에 저만의 특색 있는 그런 주제와 음, 과정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건축 환경 시스템 수업과 관련 지어서 레빗과 인사이트를 통한 조명 에너지 분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습식 방화입니다. 습식 방화의 주요 내용은 하향식 스프링클러 배치, 스프링클러 살수 배관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것, 그리고 수격 방지기 패밀리 제작, 다이나모를 이용한 태그 및 배관 환경 변경입니다. 설비를 진행하기 전에서 배관 시스템의 그래픽을 설정하여 습식 방화 유형을 가지는 배관의 색을 변경하여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그 후 배관 재료 및 약어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약어가 지정된 배관은 모두 녹색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오토캐드의 레이어처럼 색상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방화 설비를 위한 배관 유형을 하나 복제한 후에 라우팅을 설정하였습니다. 라우팅은 오른쪽처럼 엘보우, T, 배관 캡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천장 평면도에서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이 정렬 치수 및 그리고 상세선 기능을 상세선 기능 중에 반지름 작도를 활용하여서 이 스프링클러의 간격을 왼쪽에 보시는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습니다. 이 내화 구조에서 수평거리 R은 2.3m 이하이기 때문에 이 R 반지름 간격에 맞게 작도를 하였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모두 선택하고 배관을 누르시면 시스템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이 시스템 유형과 약어를 지정하면 배관의 색상이 바로 초록색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쿨러의 이 살수 반경이라고 하죠. 이것이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 건물의 벽면을 다 덮도록 위치 및 개수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프링쿨러에 연결되는 주 배관과 가지 배관을 자동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단축키인 ES를 누르고 배관 설정의 변환에 가서 여기 왼쪽 위에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주 배관과 그리고 가지 배관의 유형과 자동으로 작성되는 높이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를 선택한 후에 배치 생성을 누르시면 레빗에서 자동으로 여러 개 이렇게 솔루션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솔루션 5개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였고요. 이 배관들은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정한 이 높이에 맞게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이게 주 배관이고 이 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지 배관입니다. 이 주 배관은 이 가지 배관에 소방 용수를 배급하는 배관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직선으로 된 하나가 주 배관이고 이 수직으로 되어 있죠. 이 그림에서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가지 배관이 달려 있습니다. 이 가지 배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고 이 오른쪽은 이 배관 자동 작성 기능을 통해서 자동 작성된 소방 배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 이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천장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제 설비 모델에는 천장이 있으니까 하향식 스프링클러를 배관의 높이 및 간격 수정을 통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하향식은 이 가지 배관의 상부에서 소방 용수가 분기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하향식 스프링클러의 형태처럼 제가 구현한 모습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을 지나가는 수도 배관이 많을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장실 쪽으로 소방 입상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소방 입상관을 작성하고 소방 밸브를 이게 아마 빔 오브젝트에서 가져온 패밀리일 겁니다.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하고 만들어진 이 소방 입상관과 그리고 스프링쿨러 이 주 배관을 이렇게 함께 연결하여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호스를 통해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이 옥내 소화전도 함께 설치하고 이 배치된 소화전과 소방 배관을 함께 연결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벽은 레빗에서 투명도를 낮춰가지고 이 뒷면까지 보이게 모델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 용수를 공급해주는 스프링클러 펌프가 필요합니다. 왼쪽이 실제 스프링클러 펌프의 모습이고, 이 오른쪽은 스프링클러 펌프 패밀리를 제가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에 의해서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 소방 밸브가 화재를 감지하고 이 스프링클러 펌프의 가압에 의해서 소방 용수가 공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스프링클러 펌프와 소방 배관을 연결해서 소방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구현했다고 하였습니다.
수격 방지기 패밀리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격 방지기는 이 급격한 압력 변화에 의한 배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소방 입상관 채상부에 설치하는 장치인데요. 레빗에서는 이 장치를 찾지 못해서 제가 이 수격 방지기 표준 규격을 참고하여서 패밀리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회전 기능은 어,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려서 3D 모델로 만들어주기에 수격 방지기를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격 방지기의 규격에 맞게 패밀리를 제작한 모습입니다. 이 수격 방지기의 패밀리 카테고리를 배관 밸브류로 설정하고 이 소방 입상관 상단부에 부착하였습니다. 이 중간이 실제 수격 방지기의 모습이고 이 오른쪽이 제가 패밀리로 만든 것을 레빗으로 구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관 끝마다 캡을 추가하여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배관에 고인물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때 단열재 두께는 이 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의 소화수관 규정에 따라서 추가하였습니다. 제가 아마 이 급수 소화수관의 규정에 맞춰서 25mm의 단열재의 두께를 지정하였고 이 왼쪽과 오른쪽의 단열재 유무 차이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관에 태그를 달아주는 그런 다이나모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배관 태그는 이 설비 도면에서 배관의 관경 및 종류 등을 알기 쉽게 나타내어서 협업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배관 태그의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도면에서 배관마다 태그를 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배관 태그 다이나모를 어,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렇게 배관을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태그를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스냅도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이나모를 사용한다면 한 번에 여러 배관 태그를 달 수 있고 또 원하는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설비 공사에서는 정확도 및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배관에 태그를 다는 다이나모를 사용하면 이렇게 쉽게 배관 태그의 위치도 옮길 수 있고 또 제가 한 번에 선택한 배관들이 이렇게 태그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다이나모를 배관 태그 다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배관 태그를 통해서 알게 된 배관의 관경을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 간의 관경 규정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배관이 담당하는 헤드 개수에 따라서 관경을 다르게 해야지 전격 방수량으로 방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황색으로 칠한 두 배관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총 30개입니다. 그래서 이 30개 구분에 맞는 65mm로 변경하였고 이 나머지 가지 배관도 그 수를 따져서 기준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방 배관 모델링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실내부에 설치하는 열 감지기입니다. 이 열 감지기는 면적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내부 면적을 룸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였고요. 여기에 개수를 결정하여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감지기의 색상이 빨강색으로 변경되게끔 하였습니다. 이 화재 경보를 누르면 열 탐지기의 연결 회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여기에 새로 설치한 화재 경보 패널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연결하였습니다. 그 스프링클러는 천장과 보 사이에 설치해야지 간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천장과 보 사이에 설치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음, 오른쪽은 실내에 설치된 열 감지기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전기 분야의 조명 설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명, 분전반, 스위치를 연결하고 또 설치된 조명에 의한 조도 분석을 일람표 및 색상표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또 조명 부하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조명을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를 통해서 에너지 모델을 생성하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기존 소방 설비를 위해서 기계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전기 템플릿의 평면도와 천장 평면도를 새로 복제하였습니다. 뷰 복제에서 템플릿의 분야를 새로 적용시킬 수 있고요. 또 만들어진 이 평면도에 조명 설비를 클릭하여서 조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배분해주는 분전반과 분전반의 전력을 받아서 이 빛을 내는 조명의 전압이 서로 맞아야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분전반의 배분 전기가 현재 0이므로 이것을 조명 전압에 맞게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전기 설정을 눌러가지고 분전반의 전압에 대한 설정을 진행합니다. 이 조명의 LL 전압에 맞는 120V의 전압을 분배할 수 있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분전반에 전압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조명을 선택하면 패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명을 선택하고 전력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력 회로가 작성되고 이 분전반을 선택하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 스위치도 빔 오브젝트에서 따와가지고 이 벽면에 설치하였고 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조명과 연결하였습니다. 여기가 437 강의실 내부이기 때문에 실제 스위치 위치를 고려하여서 설치하였습니다. 이 와이어 선들은 모델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랩인 내에서는 전력 회로로 두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 저는 또 조도 계산을 위해서 이 전기, 조명 분야의 프로젝트 매개의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도 계산까지 한 이유는 저희가 437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의 개수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고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KSA 3011 기준을 참고하여서 공간별 요구 조도값 일람표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룸태그를 통해서 공간을 나누고 ID 데이터에서 각 공간의 용도에 맞는 조도 기준을 이렇게 선택하여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 매개 변수에 맞는 값을 넣게 되었습니다. 조도 계산을 하기 위한 일람표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때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일람표 필드 외에도 조도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필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서 수식을 새로 입력하였습니다. 이 만들어진 새 필드에 조건부 형식을 추가하여서 공간의 조도값이 최소 조도값과 최대 조도값 사이에 있으면 그거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되게끔 이렇게 조건을 지정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할 조건을 입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엑셀로 정리한 거고요. 이거는 그 일람표를 돌렸을 때 기준에 적합한지 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레빗의 색상표 기능을 통한 조도 계산입니다.
색상표에서 실별 조도값에 따른 색상을 지정하고 색상 채우기 법률을 통해 공간별 조도값의 차이를 이렇게 색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회의실이 274 룩스, 437 강의실이 349 룩스, 그리고 과사무실이 459 룩스가 된다는 것을 바로바로 볼 수 있었고요. 어, 그때 이렇게 색상표를 통해서 조도를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조명을 지웠을 때 바로바로 그 실내 조도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일람표와 이렇게 바로바로 연동을 해가지고 이 값이 기준에 적합한 값인지 확인해서 최적의 조명을 설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적은 것처럼 조명의 개수를 수정할 때 공간별 조도값의 변화가 바로 보이고 이 일람표에서 조도 기준에 적합한지 색으로 판별이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좀 더 기준에 적합한 효율적인 설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조명이 3개가 들어갔는데 하나로 바뀌게 되고 여기는 9개가 들어갔는데 6개로 바뀌게 되고 조명의 설비를 최적화할 수 있겠죠. 이 일람표를 엑셀로 보내서 기존과 수정한 조명 설비의 조명 부하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습니다. 총 계산 결과 조명은 7개가 줄어들었고 500W의 조명 부하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437 강의실의 조명과 스프링클러를 배치한 모습입니다. 실제와 비슷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가 정은성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과 사무실인데요. 과 사무실에 조명과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배치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인사이트를 통한 에너지 분석입니다. 이거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저만 실시하였습니다. 이 인사이트는 MEP 설비를 통한 에너지 1조 그리고 조명 해석 플러그인입니다. 먼저 28-3동으로 이렇게 위치를 정하고 건물 유형 및 건물이 운영되는 시간 등의 설비 모델에 관한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에너지 모델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이 설정한 공간에 따라서 에너지 분석 모델이 아래처럼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공간을 선택하였을 때 최대 냉난방 부하 및 조명 부하, 그리고 전력 부하 등의 설비 모델의 에너지 관련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런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능하다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모델을 이거를 누르면 인사이트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래프 및 다양한 시각적 자료와 함께 에너지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조명 효율성 및 공조, 플러그 부하 효율 등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로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랩빗에서 따로 일람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건물의 구체적인 MEP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냉난방의 최대 부하값, 냉방 부하 구성 요소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발표를 끝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만들고 또 모델링을 하는데 한 2에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 발표 자료를 만들기까지의 아이디어 고민을 한 반나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MEP와 관련해서는 여러 자료들도 많고 저도 거의 그대로 따라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자료에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추가하여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만의 심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 평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